감염 관리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의사 가운을 입은 교수가 수진의 얼굴에 이력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는 붉은 피로 젖어 있었고 면접장은 싸늘한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가 걸린 마지막 기회. 수진은 무릎 꿇고 빌었지만 결국 더러운 유학생이라는 모욕과 함께 쫓겨나고 맙니다. 억울함에 눈물 흘리며 짐을 싸서 학교를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콰광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최고급 헬기 한 대가 착륙합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내린 이 사람을 본 교수는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어 주저앉고 마는데요. 과연 수진이 구했던 뺑소니 피해자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학교를 뒤집어 놓은 가장 통쾌한 3일간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수진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필라델피아의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눈발이 거센 바람에 실려 날아와 피부를 찌르던 그 아침. 김수진은 5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방 안가득 퍼졌지만 그녀에게는 히터를 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은행 잔고 조회서가 있었습니다. 312달러. 이번 탈남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수진은 28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지 3년째였습니다.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영어 시험을 통과하고 수많은 밤을 새우며 준비한 끝에 오늘 드디어 명문 대학병원 인턴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메디컬 센터, 동부 최고의 병원 중 하나였고 이곳에 합격하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정식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낡은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네이비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2,000불짜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산 옷이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재킷을 쓰다듬었습니다. 면접용으로 아껴두었던 이 옷을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단 2번밖에 입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졸업식 날, 한 번은 첫 면접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번째였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위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때로는 이틀에 한 끼로 버티던 날들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됐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진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심장 판막 협착증.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수술비는 5천만 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는 4만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요즘 약 먹으니까 한결 나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이지? 잘할 거야. 우리 딸. 넌 항상 최선을 다했잖아. 엄마,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어머니가 더 걱정할 테니까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이번 면접만 붙으면 바로 수술받게 해줄게. 알았어. 엄마 믿는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눈발은 더 거세졌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면접 준비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력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의대 수석 졸업, 미국 의사면허 시험 고득점 통과, 논문 게재 경력까지. 숫자로만 보면 그녀는 완벽한 지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난한 유학생, 배경도 없고 연줄도 없는 이방인, 완벽한 실력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을 100개 이상 정리했고 답변을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샤워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면접 시간은 10시였습니다.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30분이 걸렸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메고 고시원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유학생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처럼 간절한 꿈을 안고 이곳까지 왔지만 아직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얼굴에 눈발이 날아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장갑을 낄 수 없었습니다. 면접 전에 악수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젖은 장갑으로 악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그들 사이에 섞여 섰습니다. 창밖으로 필라델피아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낡은 가게들, 노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들. 이 도시에서 그녀는 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질 거라고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실력으로, 열정으로, 진심으로. 지하철에서 내려 병원으로 향하는 길. 펜실베이니아 메디컬 센터는 거대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유리창은 눈발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수지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45분. 여유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면접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 급브레이크 소리가 거리를 찢었습니다. 쿵, 둔탁한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이미 도망쳤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거나 영상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시계는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까지 20분 남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건물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지금 가야 해. 늦으면 안 돼. 엄마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지나칠 수 있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렸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쓰러진 여자에게로. 수진의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발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한 가지만 들렸습니다. 쓰러진 여자의 가쁜 숨소리였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수지는 여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약했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회색 아스팔트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습니다. 깨어나세요. 제발.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2,000불짜리 정장 재킷. 3년 동안 아껴온 유일한 면접복. 그 재킷을 그녀는 주저없이 벗어 여자의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피가 재킷에 스며들었습니다. 네이비색 천이 검붉게 변해갔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수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여자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혈을 해야 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대로, 실습에서 익힌 대로.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코트는 낡았습니다. 소매가 헤어져 있었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안전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빵 한 조각과 물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처럼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숨 쉬세요. 천천히, 깊게. 여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그때 여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듯 하지만 수지는 들었습니다. 그 두 글자를,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고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머리 외상, 의식 저하, 맥박 약함, 호흡 불규칙합니다. 지혈 처치했고 기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의대생의 목소리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의료인이십니까? 의대 졸업했습니다. 지금 인턴 지원 중이고요. 잘하셨습니다. 골든타임을 지켰어요. 이분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도 핏자국이 튀어 있었고 검은 바지에도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재킷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여자의 머리 밑에 깔린 채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구경거리가 끝났으니까요. 누구도 수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시 3분. 면접 시간을 3분이나 넘겼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을 준비한 기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기회가 지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피투성이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면접, 10시, 인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12층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블라우스는 구겨졌고 손톱 사이에는 말라붙은 피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면접을 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끝에 있는 회의실 문에는 인턴 면접 진행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괜찮지 않아요. 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밀러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 그의 얼굴에 혐오가 스쳤습니다. 코를 찌푸렸습니다. 마치 악취를 맡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멈추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거기까지만.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문과 회의 테이블 사이 어정쩡한 위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몰골인가? 밀러 교수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과장된 동작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두 면접관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쓰러지셔서 응급처치를. 그래서 이 멸균된 병원 건물에 피와 오염물질을 묻힌 채 들어온 건가? 환자가 위급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닥치게. 밀러 교수가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규정을 따라야 하네. 위생관리, 시간 엄수, 기본적인 매너. 자네는 그 어느 것도 지키지 않았어.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변명하지 말게. 가난한 유학생들은 항상 그런 식이더군.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지. 하지만 이곳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그 말에는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책상 위에 놓인 수진의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 병원에는 냄새나는 의사가 필요 없네. 나가게. 교수님, 제발 한 번만. 나가라고 했네. 밀러 교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참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지막 심판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온기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사람을 살린 것이 잘못인가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잘못인가요? 가난한 것이 죄인가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흐느낌만이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면접에 떨어졌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미안해. 나 실패했어. 너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진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며 수진은 멈춰 섰습니다. 아까 그 자리였습니다. 여자가 쓰러져 있던 자리. 눈이 핏자국을 덮어 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살렸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눈발 속을, 추위 속을, 절망 속을. 3일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그 3일 동안 고시원 방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쳐놓은 방 안은 어두웠고 시간의 흐름조차 무의미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면접 어땠어? 연락이 없네. 바쁘지? 괜찮아. 천천히 연락해도 돼. 수진은 단 한 통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버릴 테니까요. 방 한 구석에는 피 묻은 블라우스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빨지 못했습니다. 빨아버리면 그날의 일이 정말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너져도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 나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되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계세요? 건물주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오늘까지 내셔야 해요. 월세. 수진은 그제야 달력을 보았습니다. 2월 15일, 월세 납부일이었습니다. 600달러. 그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12달러. 부족했습니다. 거의 3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아주머니,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 지난번에도 늦었잖아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규칙. 그 단어가 수진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밀러 교수도 같은 말을 했었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300달러.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는 학기가 끝나면서 종료되었고 주말마다 나가던 식당 설거지도 손님이 줄어 인원을 줄인다며 잘렸습니다. 수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해진 운동화, 이미 중고로 산 노트북. 이것들을 팔아봤자 100달러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이것을 쥐어주며 말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엄마가 결혼할 때 받은 거야. 정말 힘들 때만 팔아. 꼭 필요할 때만. 정말 힘든 때가 왔습니다. 수진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낡은 금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가 그래도 딸을 위해 쥐어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수지는 왜 이렇게 자주 우는지 스스로도 싫었습니다. 의대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수지는 방을 나섰습니다.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중고 금 매입점은 차이나타운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카운터 뒤에 앉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자는 안경을 쓰고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했습니다. 2g의 이 순도면 150달러 드릴 수 있습니다. 150이요?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요즘 금값이 떨어져서요. 수지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50달러. 그것으로는 월세도 못 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을 받아 나왔습니다. 150달러. 어머니의 결혼 반지가 150달러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 돈을 넣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만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한 카페 앞을 지나다가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수진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팠습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어땠니? 수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떨어졌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그렇구나. 잘 될 거야. 우리 딸 실력이면 당연히 붙을 거야.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건강부터 챙겨. 엄마야말로 약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응, 알았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사람 모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수지는 자신의 실패를,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솔직해지지 못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체면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150달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건물에 도착해 계단을 오르는데 복도에서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아, 수진 씨, 월세는요? 여기 있습니다. 수지는 150달러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600달러라니까요.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꼭 드릴게요. 제발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이에요. 그때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450달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노트북을 켜고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한국행 편도 티켓. 가장 저렴한 것이 600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티켓도 살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남아서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어느 쪽이든 실패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의대 졸업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찍힌 그녀의 이름, 수석 졸업자 표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했습니다. 졸업장 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의대 입학식 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고 수진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 의사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필라델피아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고 누군가의 꿈이 있고 누군가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수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벌을 받는 걸까요? 사람을 살린 것이 죄인가요? 가난한 것이 죄인가요? 이방인인 것이 죄인가요? 밤은 깊어갔고 수진의 방에서는 작은 흐느낌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세도 낼 수 없고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가 어머니 곁에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티켓은 이틀 후 출발하는 편이었습니다. 610달러. 그녀는 손에 남은 현금을 세어보았습니다. 162달러. 택도 없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노트북, 책, 옷, 가방, 팔 수 있는 건 모두 올렸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인 학생이 노트북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3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학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학교. 수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꿈이 있던 곳, 이제는 짐을 챙기러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곳. 점심때쯤 수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들, 눈 덮인 잔디밭,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수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숙사에 들러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들.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짐을 다 꾸리고 방을 나서려는데 룸메이트였던 제시카가 복도에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어디 가는 거야? 그 짐은 뭐고? 한국으로 돌아가. 뭐? 갑자기 왜? 학기는 아직 안 끝났잖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면접에서 떨어진 것, 월세를 낼 수 없는 것,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조심해서 가. 건강해. 너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을 함께 산 사이였지만 이별은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제시카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생회관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팔기로 한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학생회관 앞 벤치였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수많은 리포트를 썼고 수없이 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이것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2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두두두.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헬기였습니다.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캠퍼스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잖아. 누가 타고 온 거야? VIP인가 봐. 학교에 헬기가 오는 건 처음 봐. 헬기는 운동장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눈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학생들은 뒤로 물러섰고 경비원들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수진도 일어나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학교에 헬기가 올 일이 있나요?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굉음이 멈추고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2명의 수행원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붕대를 했네. 다쳤나 봐. 헬기를 타고 오다니. 엄청난 거물인가 봐. 그때 병원 건물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밀러 교수였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헬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아부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미소를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만 짓는 미소였습니다. 이사장님,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밀러 교수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이사장, 그 단어에 학생들이 더 웅성거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사장이다. 재단 이사장? 이 병원 소유주? 대박. 실물 처음 봐.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그 이름이 왜 익숙하게 들릴까요? 밀러 교수는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습니다. 90도로 완벽한 인사였습니다. 완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병원 전 직원이 이사장님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밀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악수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밀러 교수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사장님? 엘리자베스는 운동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학생들 사이를 훑어 한 명, 그리고 그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서 있는 곳에서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식, 기억, 감사. 엘리자베스가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주변 학생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밀러 교수가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이사장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 앞에 섰습니다. 3미터 거리였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알아보았습니다.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여자, 낡은 코트를 입고 있던 여자. 수진이 재킷을 벗어 덮어주고 목도리로 머리를 감싸주고 손을 잡아주었던 그 여자. 당신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운동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을.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도, 바람 소리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밀러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학생이 저를 살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밀러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3일 전 횡단보도에서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도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저를 덮어주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 손을 잡아준 사람입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 존경, 부러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이 학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학생을 면접에서 떨어뜨렸다고요. 피 냄새가 난다고, 규정을 어겼다고. 밀러 교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진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선생. 당신이 그날 저를 지나쳤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뇌출혈로 사망했을 거라고.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걸고 저를 살렸습니다. 면접에 늦을 것을 알면서도, 옷이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그게 진짜 의사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밀러 교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밀러 교수, 당신 손을 보십시오. 밀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 깨끗하군요. 규정대로 소독된 손입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당신은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닥치십시오.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당신은 규정을 핑계로 진짜 의사를 내쫓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사람을 냄새난다고 쫓아냈습니다. 그게 당신의 의학입니까? 운동장은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임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 재단에서 당신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이사장님, 제발! 밀러 교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수진 선생,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 진실은 때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선언이 끝나자 운동장은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이 환호했고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소리쳤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저 교수 원래 최악이었어. 수진 언니 대박. 하지만 수진은 그 소리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 진짜 의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3일 전 밀러 교수는 그녀를 의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겼다고, 냄새가 난다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녀를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장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엘리자베스는 수진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캠퍼스에서, 이 병원에서 그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대생, 간호대생, 의료 관련 전공자들, 모두가 미래의 의료인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의학은 규정이 아닙니다.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완벽한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의학은 희생입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걸고도 지금 눈앞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학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밀러 교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흘빛이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권위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러 교수, 엘리자베스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말했습니다.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고, 멸균이 의사의 자격이라고. 밀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이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꿈을 짓밟았습니다. 희망을 감염시켰습니다. 그게 진짜 오염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 밀러 앞에 던졌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즉시 이 캠퍼스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의료계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밀러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주변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그를 존경하던 학생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경멸만 있었습니다.
나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야.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습니다. 규정.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규정으로 사람을 깔봤어요. 가난하다고. 유학생이라고.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나도 당했어. 억양이 이상하다고 비웃었잖아. 나는 장학금 받는다고 무시당했어.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들이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차별과 편견에 상처받았던 학생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밀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권력을 잃은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것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미래의 의사입니다.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진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김수진 선생, 당신의 꿈은 무엇이라고 했죠?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십시오. 엘리자베스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식 합격 통지서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메디컬 센터 인턴 과정. 수석 합격입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받으십시오. 엘리자베스가 수진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수진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전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계시고 심장 수술이 필요하시다고. 수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병원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면접 지원서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장학금 신청 이유.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서라고. 수진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지원서 마지막 페이지. 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질문에 그녀는 솔직하게 답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고.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 당신의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전액입니다. 이사장님, 그럴 수는.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엘리자베스는 밀러가 떠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론화될 것입니다. 저는 재단 이사회에 제안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차별과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의사의 자격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인류애입니다. 희생입니다. 용기입니다.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수진 선생, 당신은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의 길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언니 축하해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존경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밀러 교수한테 차별받았어요. 아버지가 청소부라고 놀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제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배경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남학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수진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억양은 당신의 역사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별받았던 경험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동안 숨겨왔던 아픔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녀가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학생들의 증언을 모으십시오. 우리는 제도를 바꿀 것입니다.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네. 엄마, 나 합격했어.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수석으로. 그리고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수술도 할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나도 알아,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인류애로 연결된 두 영혼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십시다.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헬기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갑시다. 직접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한국으로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 헬기입니다. 공항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1등석 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편도 티켓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등석으로 고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가십시다. 김수진 선생, 당신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진은 캐리어를 끌고 헬기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쳤고 환호했고 축복했습니다. 헬기에 오르기 전 수진은 마지막으로 캠퍼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좌절했고 무너졌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아니, 일으켜졌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정의의 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힘으로. 헬기 문이 닫혔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헬기는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가 작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처음으로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1등석 라운지로 안내했고 비행기 표를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너무 빠르게. 한국에 도착하시면 제 병원 직원들이 마중 나갈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VIP 병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술은 이틀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고 깨어나면 다시 그 차가운 고시원 방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김수진 선생, 엘리자베스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진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수지는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엘리자베스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지는 이런 좌석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넓고 편안한 가죽 시트, 개인 모니터, 담요와 슬리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었습니다. 창밖으로 필라델피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3년을 보낸 도시였습니다. 꿈을 꾸던 도시였습니다. 좌절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도시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지는 다시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쓰러진 여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밀러 교수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합격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외면한 그 누군가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식은땀을 흘리고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악몽을 꿨나 봐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행 모드였지만 저장된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만날 거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긴 비행이었습니다. 수지는 피곤했지만 설렜습니다. 곧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정말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와 간호사 복장의 여자였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사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이미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지금 가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수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고국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반가웠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정겨웠습니다. 1시간쯤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VIP 병동은 1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공기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1510 호실에 계십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체온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숨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파? 응, 괜찮아. 너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증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술하면 좋아진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되니? 엄마 걱정 마. 엄마, 다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정말? 장학금도 받았고 병원에서도 지원해주기로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구한 일, 면접에서 떨어진 일, 그리고 기적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 일. 우리 딸 대단하다. 역시 내 딸이야.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심장외과 과장 최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딸 김수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사장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최 과장은 차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모판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판막의 개구부가 정상의 30%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대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최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수술 중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심장이 수술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요? 20% 정도입니다. 20%, 5명 중 1명은 수술대에서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요? 6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해야 했습니다. 20%의 위험이라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언제인가요? 이틀 뒤입니다. 그 전에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최 과장이 나간 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함께.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진통제 덕분이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어머니가 수술대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일까? 아니,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더 일찍 돈을 벌었다면, 만약 더 빨리 면접에 합격했다면 어머니는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무력감이 짓눌렀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호흡. 그 소리가 멈출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 4시쯤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수진아, 아직 안 잤니? 응, 엄마, 잠이 안 와. 너 피곤할 텐데. 좀 자. 괜찮아.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되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 엄마는 내 전부야. 수진아, 엄마는. 만약에 말이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들어봐. 만약에 엄마가 수술해서 성공할 거야. 90%라고 했잖아.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너 자신을 탓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 같은 딸을 둬서.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 약속해. 엄마 걱정 안 하고 너 인생 살 거라고.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약속해, 수진아. 약속할게, 엄마.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희미한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두려웠습니다. 이틀 뒤면 수술이었습니다. 이틀 뒤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살아남거나 아니면 영원히 떠나보내거나. 수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좋으니 어머니만은 지켜달라고. 수술 전날 밤 수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2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휴대폰에 엘리자베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수술이 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수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준 과장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내일 수술이라 긴장돼서 담배나 한 대 피우러 왔습니다. 최 과장은 담배를 꺼내다가 수진을 보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의대생이시죠. 나쁜 본보기를 보일 순 없겠네요. 그는 수진 옆에 섰습니다.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되시죠? 당연합니다. 가족의 수술만큼 힘든 게 없으니까요. 최 과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버지 폐암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평생 수백 번의 수술을 했지만 그날만큼 손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는요?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수진 선생, 왜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안정된 직업이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의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을요.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레지던트 1년차 때 교통사고, 환자를 살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날 그 가족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환자 한 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고 오빠였다는 것을요. 최 과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다. 이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 그 무게를 느끼며 메스를 듭니다. 내일 어머님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순히 판막을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삶 전체를 수술대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제가 집니다. 믿으십시오. 수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야.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약속할게. 최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될게. 환자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의사가 될게. 그러니까 엄마도 약속해줘. 내일 깨어나서 내 얼굴 보여줘.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손에 입을 맞추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지는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서 있었습니다.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잤니? 수진아? 응, 엄마. 좋은 꿈 꿨어. 엄마가 건강해지는 꿈.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럼 꿈이 이루어지겠네. 오전 9시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였습니다. 이동용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엄마.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불안, 기도, 희망. 수진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30분. 수술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쯤 최 과장이 메스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노출시키고 판막을 교체하는 과정. 의대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수술대 위에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올려져 있다는 것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0시, 11시, 12시. 수지는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오후 1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과장이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최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최 과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판막 교체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장 기능도 안정적입니다. 2시간 후면 회복실에서 깨어나실 겁니다. 최 과장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강하십니다. 훌륭하게 견디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이제 회복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하고 석 달간은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치하실 겁니다. 완치. 그 단어가 수진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2시간 후 수진은 회복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계셨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심전도는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말 잘 견뎠어. 잠시 후 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이 맞춰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나야. 수술 끝났어. 성공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내가 뭘. 최 교수님께 감사해야지.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수진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수진은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보내준 생활비 지원금으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건강해지셨습니다. 산책을 하고 요리를 하고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매일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메디컬 센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께 오는 3월 1일부로 인턴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2월 28일입니다. 귀하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미국 가야 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내 꿈이잖아.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지. 엄마 이제 건강해. 걱정 마.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알았어. 너도 몸 챙기고. 출발 전날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2월 말의 서울. 아직 쌀쌀했지만 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었어.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구한 거. 수진은 놀라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사장님이 편지를 보내셨어. 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의사가 될 아이인지 적어주셨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내가 면접을 포기하고 사람을 살린 것, 그게 엄마는 제일 자랑스러워. 그게 진짜 의사야. 엄마, 의사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내게는 그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배웅 나오셨습니다. 잘 다녀와. 자주 전화하고.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수진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공항에는 엘리자베스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수진 선생. 이사장님, 직접 나오실 필요까지는.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차 안에서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밀러 교수 사건 이후 재단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의료인 선발 기준에 인성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차별신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놀라 그녀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 인턴들이 수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환영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내 이야기 들었어. 정말 대단해. 너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기회를 얻었어. 고마워. 수진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첫 출근 날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김수진 인턴.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좌절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이룬 의사였습니다. 회진을 돌며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노인 환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제 제 말을 들어주셔서.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첫 출근 잘했어. 그래? 다행이다. 힘들지는 않았니? 아니, 좋았어. 정말 좋았어. 이게 내 길이라는 게 느껴졌어. 다행이다. 우리 딸. 엄마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4개월 전 이 도시에서 그녀는 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0분의 시간, 하나의 결정.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의사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멈출 것인가, 지나칠 것인가. 수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을, 어머니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의사로서의, 진짜 인간으로서의,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